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나만의 리뷰 시작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애 깊은 사형제와 그 속에 피어난 새로운 사랑의 기적. 형의 빈자리를 안고 살아온 가족에게 뜻밖의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 마광숙. 사랑을 잃은 그녀는 다시 사랑을 만나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젊은 사랑이 피어나고 기적처럼 태어난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어느 날. 가장 든든한 기둥 동석에게 찾아온 시련. 숨기고 참으며 모든 걸 혼자 견디려 했던 그의 진심은 마침내 가족의 품에서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진짜 독수리 오형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세스공이 골든캐슬로 떠나면 영원히 내한테서 멀어질 것만 같아서에.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에. 그건 오해야. 우리 마지막인데 떠나기 전에 탱고 한 번만 추자고. 공주실은 토라진 고자동을 달래며 웃으며 탱고를 추고 고자동은 세상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가슴 속 깊이 슬픔을 삼키며 공주실의 손끝 하나하나에 맞춰 탱고를 춘다. 발걸음마다 애틋함이 묻어나고 그의 눈빛은 마치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흔들린다. 고자동의 마음속엔 공주실을 보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아직도 놓지 못한 사랑이 엉켜 있었다. 탱고가 다 끝났을 때 고자동이 갑자기 공주실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꼭 끌어안는다. 그 순간 공주실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한다. 그녀의 눈가엔 금세 눈물이 맺히고 온몸이 떨릴 만큼 벅찬 감정이 밀려온다. 그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 말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이 시려온다. 공주실은 그대로 고자동의 품 안에서 꿈처럼 숨을 쉰다. 그리고 그는 속삭인다. 나의 미세스공 사랑합니다. 공주실이 미스타고 왜 이래?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고자동은 그렇게 공주실을 한참을 끌어안고 슬픔을 달랜다. 공주실은 고자동을 술도가에 남겨놓고 골든캐슬로 떠나갔다. 광숙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동석의 꿈엔 파란 하늘의 해와 달이 동시에 떠 밝게 빛나고 있다. 어떻게 해와 달이 같이 떠 있지? 난 이런 하늘 처음 보는데. 광숙씨 이것 좀 봐. 광숙은 대답이 없다. 잠에서 깬 동석은 꿈이 예사롭지가 않게 생각된다. 이것은 태몽인데? 묘한 기분을 느낀다. 광숙은 술도가에 출근하고 공장장, 천수 박군이 인사한다. 사장님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럼 잘 다녀왔지? 별일 없었지? 잘 다녀오셨습니까? 공장장이 애유하며 한숨을 쉰다. 공장장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공장장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땅만 쳐다보며 아닙니다. 에휴, 또 한숨. 그때 박군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요즘 통 식사도 못하시고 한숨만 쉬면서 지내요. 공장장님 실연 당하셨어요? 실연은 무슨? 내 싫다고 떠난 여자. 내도 미련 없대이. 그래, 그렇게 쿨한 척해도 마음이 아프다. 왜 그렇게 쉽게 떠났을까? 왜 그리도 잔인하게 등을 돌렸을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면 나를 믿지 못한 거겠지.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겠지. 나 혼자서 그 사랑을 지키려 애썼던 시간들이 바보 같고 서글프다. 그 사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왜 이리 자꾸만 생각이 날까? 왜 이리 미운지 또 왜 이리 그리운지 모르겠다. 공장장은 화가 나서 소리친다. 공장장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광숙 앞에서 움찔하며 손으로 입을 가린다. 박군도 아차 하며 손으로 입을 가린다. 천수는 아는 체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상황이 숨이 막혀 딴청을 피우고 있다. 실연당하신 거 맞나 보네. 누구예요, 그 여자? 어떤 여자가 우리 공장장님을 싫다고 떠난 거예요?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광숙이 말한다. 그런 여자 없어요. 공장장이 쑥스러운 듯 나가버리자. 공장장과 공주실이 사귀었던 사이였는데도 광숙은 눈치도 못 채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고 묻는다. 천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아유하며 안타까워한다. 공장장과 공주실의 사이를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에 천수는 광숙 앞에서 아는 체도 할 수 없어 숨만 죽이고 있다. 공장장이 사랑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골든캐슬로 간 공주실은 공주놀이를 하고 있다. 멋진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나시 원피스를 입고 딸기 쉐이크를 먹는 공주실 앞에 3명의 박사님들은 공주실이 골든캐슬로 돌아온 게 꿈만 같아서 밤새 한잠도 못 잤다 한다. 박사님들은 서로 공주실을 모셔가려 난리다. 여사님 저녁 시간 비우라 했지요? 난 프랜차이즈 벌써 예약했는데요. 두 분 다 너무 늦었습니다.
공여사님이 좋아하시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싹 다 예약했습니다. 공주실은 웃으며 어머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이긴 사람하고 가게요. 하며 애를 태우게 한다. 박사님들은 가위바위보를 열심히 하고 공주실은 그런 박사님들을 보고 있다가 자신이 즐겁지 않은 것을 알아챈다. 어머 예전엔 재밌었는데 이젠 가위바위보 공주놀이 재미없네. 왕년에 박사였으면 뭐해 늙으니까 다 똑같은 애 우리 미스타고가 낫지. 공주실은 예전에 자기를 무시하던 여자 박여사, 이여사, 김여사의 콧대를 보란듯이 꺾어버리고 싶었다. LX 호텔 회장이 내 사위가 되었는데 이젠 그 여자들 다 무시하고 큰소리 칠 수 있는데도 공주실은 마음 한쪽이 공허하기만 하다. 공주실은 골든캐슬 생활은 편했지만 박사님들과도 여사님들과도 골든캐슬의 신이여 프로그램도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공주실은 마지막 날 술도가에서의 탱고를 잊을 수가 없다. 술도가의 앞마당, 숱 많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술도가의 연두빛 버드나무, 어두운 밤. 그들을 비추었던 가로등, 둘만의 탱고. 음악 소리에 맞춰 자연스럽게 스텝을 밟는 두 사람의 발끝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완벽히 어울렸고 서로의 숨결까지 읽으며 리듬을 타는 그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공주실은 탱고의 회전 속에서도 고자동의 손길의 안정을 느꼈고 고자동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젊은 날의 사랑과 설렘을 되찾는 듯했다. 공주실의 춤을 받아주는 고자동의 멋진 춤 실력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공주실을 가슴 뛰게 하는 고백. 미세스공 사랑합니다. 그리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꼭 안아준 나의 미스타고. 그 이후로 공주실은 골든캐슬의 모든 게 재미없어졌다. 미스타고 나야. 잘 있었어? 나 왔다고. 한편 고자동이냐 골든캐슬이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던 고자동. 공주실은 골든캐슬을 선택했고 고자동은 공주실의 선택이 자기를 버린 거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시련의 아픔으로 괴로워 지내고 있다. 미스타고 나야. 나 나왔어? 공주실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술도가로 들어선다. 고자동은 눈도 안 마주치고 휙 지나간다. 그때 공주실이 고자동의 팔을 잡으며 미스타고 아직도 화났어? 나 미스타고 보러 왔어. 한 번 갔으면 그만이지. 나 싫다고 떠난 여자 더 이상 미련 없어요. 이거 놓으셔요. 전 이제 미세스공 안 볼랍니다. 고자동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 야, 고자동, 나 미세스공이라고. 정말 이럴 거야? 남자가 쪼잔하긴. 하는 수 없이 골든캐슬로 돌아온 공주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한편 동석은 태몽을 꾼 이후로 아기를 갖자고 광숙을 설득한다. 그때 범수가 한이를 잠깐 봐달라며 광숙에게 맡긴다. 한이를 본 동석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한이에게 홀딱 빠져 자신의 아이를 갖기로 마음을 굳힌다. 그러던 중 시계 보관함에 넣어둔 소원 팔찌를 발견한다. 잊고 있었는데 요게 이럴 때 쓰이네. 광숙과 동석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스톱 내기에 진 광숙이 직접 써준 소원. 팔찌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을 몰랐다. 동석은 신이 나서 광숙에게 삐로리하며 광숙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며 소원 팔찌를 보여준다. 다음날 둘은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다. 임신 가능성 확인 겸 난임 검사 하신 거 맞죠? 네. 근데 어쩌죠? 괜한 고생을 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이미 임신 4주째입니다. 근데 2배로 축하해야겠네요. 쌍둥이입니다. 네? 둘이 동시에 대답한다. 여보, 너무 고생했어. 내가 너무 큰 행운을 얻었네. 동석은 기뻐한다. 장모님. 한서방. 제 태몽이 맞았어요. 해와 달이 동시에 찾아왔네요. 광숙이 임신 4주째예요. 쌍둥이예요. 광숙 씨가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어머나, 축하해. 축하해. 한서방. 지금껏 우리 광숙이가 여태 고생 많이 했는데 하늘에서 큰 선물을 2배로 주셨나 보네. 그치? 네. 공주실은 입덧을 하는 광숙이 걱정되어 정성스런 음식을 준비하여 술도가로 온다. 공장장님,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긴 너무 많아요. 됐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이리 오세요. 아이, 미스타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빨리 앉으라니까. 됐습니다. 전 일이 많아요. 공장장님, 이리 오세요. 광숙이 말하니 할 수 없이 자리에 앉는 공장장은 동그랑땡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이 커진다. 사장님,
이거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아직 살아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때 공주실은 고자동 옆으로 은근슬쩍 자리를 옮겨 앉고 미스터고, 이 돼지고기 수육 먹어봐. 자, 아 해봐. 아. 화가 아직 안 풀린 공장장은 광숙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입을 벌릴 수도 없고 난처해한다. 자, 미스터 고, 아 해봐. 할 수 없이 공장장은 아 한다. 공장장 입에 고기를 넣어준 공주실은 어때? 맛있지? 이거 더 먹어, 미스터 고 하며 자꾸 입에 넣어준다. 자, 아. 공장장은 공주실과 동네 분식점에서 미스터 고한테 돈가스를 먹여주며 아 하며 받아먹던 아기 새 같은 그때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고자동은 어색하게 웃으며 미세수공 맛있네요. 내가 많이 해줄게 미스터고. 화 풀어 하며 애정공세를 편다. 광숙은 엄마한테 눈을 살짝 흘기며 공장장님을 애태우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서야 눈치챘고 뭐야 두 분. 그때 그 실현당했을 때 그 여자가 우리 엄마였어요? 둘은 당황해하며 우리 사귀어 하며 웃는다. 그때 천수가 들어오며 우린 진작 알았어요. 분식점에서 두 분이 돈가스를 아 하고 먹여주던 나의 아기 새를 우린 봤다고요. 박군도 나도 봤어요. 수박을 아 하고 먹여주던 공장장님의 아기 새를요. 우린 진작 알았다고요. 하며 웃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광숙은 동석을 찾아 엄마랑 공장장님과의 관계를 상의해 보려 한다. 여보, 어딨어요? 여보, 여기. 여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해와 달이 침대 조립하고, 서랍장 똑같이 조립하고 예쁜 인형까지 2개 준비했지요. 자, 모두 내 손으로 하고 싶어서 내가 직접 했어요. 자, 어때요, 광숙 씨? 혼자 해와 달이 방을 꾸미느라 힘들었겠네. 너무 예뻐요. 맘에 들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광숙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공주실과 공장장은 식구들의 축복하에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의 조촐한 축하 파티, 술도가의 사람들 앞에서의 포옹, 그리고 탱고를 출 때처럼 완벽히 호흡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박수를 자아내게 했다. 서로의 시선을 놓지 않고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은 마치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 사이 웅수는 옥분을 닮은 아들을 낳고 광숙의 술도가는 천수가 맡아 사장이 되고 미순의 편의점은 잘 되어 승승장구하고 천수의 딸 영주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 미순을 친엄마처럼 미순은 영주를 친딸처럼 술도가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 미순은 영주 같은 딸을 두어 참 행복했다. 한편 범수는 세리와 미애는 만나주지 않는 독고탁을 찾아간다. 독고탁은 세리의 안부를 묻는다. 세상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행여 너 범죄자 딸이라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가만 안 둬. 세상에서 제일 곱고 귀하게 키웠어. 그럼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똑바로 하란 말이야. 하며 독고탁은 은근히 세리와 범수를 허락하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지만 그 속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단단한 표정 뒤로 숨겨진 애정이 묻어나며 범수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 보였다. 독고탁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 회장님을 구치소에서 꼭 빼낼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술도가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 겁니다. 너도 참 별난 놈이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무탈히 계세요. 독고탁은 범수가 돌아간 후 곰곰이 생각해 본다. 범수와 세리는 그래도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범수가 세리를 많이 위해주고 죄 많은 자신을 빼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이뻤다. 범수와 세리와 미애는 독고탁의 감형을 위해 노력했다.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가지고 자문 변호사와 기업형 범죄 수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붙어서 더 적극적으로 법률적 방어에 나서 독고탁의 방어에 성공했다. 독고탁은 술도가에 찾아와 범수 말대로 무릎을 꿇고 공금횡령, 쌀벌레 동영상 제작 유포며 술도가를 탐낸 점 등 탄원서를 써 점 등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진심을 전했다. 그리고 범수와 세리의 결혼 승낙까지 얻어냈다. 미애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고 강수는 그런 미애의 눈물을 닦아준다. 독고탁은 강수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범수는 사위가 되어 한이와 세리를 데리고 인사를 갔다. 위엄있고 무뚝뚝했던 독고탁은 한이를 보자 손녀 바보가 되어 깍꿍 놀이를 해주고 있다. 한이야 까꿍까꿍 어디 숨었나 우리 한이 찾아보자. 어딨나 우리 한이 어딨나? 여기 있네. 그 모습을 보며 강수 미애 범수는 행복해하며 웃고 있다. 누구보다 많이 가슴 아팠을 미애는 사랑하는 아들 강수를 찾고 언제나 미애 편인 내 강아지 세리. 그리고 범수와 한이 미애를 사랑하는 언제나 무뚝뚝했던 사람 밥 차려 하던 사람은 어느새 손녀바보가 되어 있었다. 독고탁과 미애는 아픈 만큼 행복해지려 하고 있다. 강수씨, 오늘 소개팅 한번 할래? 되게 예쁘고 성격 좋은 애야. 어때? 괜찮지? 강수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당황한 보미는 조용히 휴게실로 간다. 강수는 그 자리에 남아 곰곰이 생각한 뒤 조용히 말한다.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미안해요. 그 말은 단호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수없이 머릿속을 맴돌던 감정이 마침내 하나의 결심으로 다가왔고 그 누구도 아닌 봄이라는 이름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두드렸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봄이를 따라 나간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봄이 씨, 나 봄이 씨 좋아해요. 우리 사귀어요. 봄이는 놀란 눈으로 강수를 바라보다가 그 순간 가슴 깊이 숨겨왔던 감정이 벅차오른다. 강수에 대한 마음을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봄이는 마치 기다려온 고백처럼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이들의 젊은 사랑이 조심스레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한편 사형제 모두가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 와중에 광숙이 쌍둥이를 출산하고 모두가 그 축복에 감격했다. 에고, 이쁜 우리 쌍둥이들 이름을 뭐라 지어야 할까? 동석이 말한다. 해와 달이 태몽이니까. 한태양, 한달빛이 어때요? 광숙은 웃으며 동의한다. 좋아요, 여보. 봄이와 결이도 아빠 아기들 이름이 너무 좋아요. 태양과 달빛, 우리 쌍둥이들 너무 귀여워요. 동석은 아기 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쌍둥이들과 아기들 재롱에 빠져 동석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쌍둥이와 놀아주며 동석은 혼잣말을 한다. 우리 애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저 작은 손, 저 환한 웃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네. 이 아이들 웃음 지켜주려면 내가 더 건강해야 할 텐데. 그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쳐간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쌍둥이들이 5살쯤 되었을 때였다. 동석은 호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글씨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낀다. 눈을 비벼보지만 다시 또 흐릿해진다. 괜찮아졌다가 다시 흐려지고 반복되는 시야 흐림에 그는 깊은 불안감을 느낀다. 내 건강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동석은 바로 병원을 찾았고 그는 박 실장에게 조용히 말한다. 광숙 씨와 우리 애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수술 일정은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보다도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동석은 광숙 몰래 수술을 결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웃으며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의 심장은 쉴 새 없이 요동쳤다. 쌍둥이의 손을 잡을 때마다 광숙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서재로 들어가 조심스레 책상 위에 수첩을 펼친다. 짧지만 간절한 메모를 남긴다. 내 사랑 광숙에게. 수술 잘 받고 올게. 무서워도 담담히 갈게. 나 괜찮아질 거야. 그 수첩을 덮고 수술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단호했다. 한편 광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서재로 들어선다. 책상 위 수첩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왜 혼자서? 광숙은 눈물을 뿌리며 병원으로 달려간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떨리지만 오직 동석만을 생각하며 수술실 앞까지 달려간다. 수술실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기도한다. 제발 우리 동석 씨 무사하게만 돌아와 주세요. 제발. 수술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다. 의료진의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수술실 불빛은 몇 시간 후 꺼졌다. 문이 열리자 담당 의사가 나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고비는 있었지만 환자분의 회복력이 아주 좋습니다.
광숙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독수리 식구들도 모두 달려와 동석이 깨어나기를 기도하며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울보흥수는 눈물을 흘리며 형님 깨어나시면 우리 친형으로 모실 거야 한다. 옆에 있던 형제들은 언젠 우리 친형 아니었던 적 있었어 하며 미소 짓는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깨어난 동석은 눈앞에 앉아있는 광숙과 쌍둥이들을 본다. 흐릿했던 시야는 다시 또렷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생명처럼 그의 마음을 채운다. 여보, 나 살아났어. 다시 볼 수 있어. 우리 애들 얼굴도, 당신 웃는 얼굴도. 여보, 나 꿈속에서 장수 씨 봤어. 우리 신혼여행 때 갔었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 안개가 자욱히 끼더니 장수 씨가 나타났어. 장수 씨가 우리 쌍둥이 노는 모습도 보여주고 광숙 씨 더 행복해져야 한다며 그만 돌아가래. 그리고 독수리 사형제들의 큰 형이 되어 독수리 5형제로 장수 씨 대신 살아달라 당부했어. 그리고는 빛이 나더니 환한 웃음과 함께 황금빛 하늘로 사라졌어.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석의 손을 꼭 잡는다. 장수 씨가 당신을 살린 건가 봐. 광숙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가족은 서로의 존재에 더 깊이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간다. 쌍둥이들의 웃음소리는 언제나처럼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사실 광숙은 원래 술도가의 5형제 중 장수와 결혼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장수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4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다. 그 가운데 동석을 만나 다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와 재혼하게 되었다. 동석은 장수의 빈자리를 채우듯 4형제들과 형님, 아우하며 끈끈한 관계를 맺어갔다. 어려울 때면 언제나 서로 손을 내밀고 아플 때면 함께 곁을 지켰다. 동석이 수술을 받던 날 형제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와 수술실 앞을 지켰다. 조용히 기도하며 그 누구보다 동석의 회복을 바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고 모두 함께 모여 저녁을 맞이했다. 술도가의 마루에 둘러앉은 4형제와 동석. 동석이 수술하고 무의식에 빠져들었을 때 장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며 4형제를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5형제가 되어달라던 장수 이야기를 한다. 이젠 진짜 5형제였다. 다시 태어난 우리 독수리 5형제.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배. 그 외침은 마당을 넘고 하늘로 퍼져갔다. 완전해진 가족. 진짜 형제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